우물 옆에서는 오래된 돌담 무너진 것이 있었다. 이튿날 저녁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보니 어린 왕자가 그 위에 올라앉아 다리를 늘어뜨리고 있는 것이 멀리서부터 보였다. 그리고 그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들렸다. 그래, 넌 생각이 안 난단 말이야? 여기는 아니야. 그리고는 또 이런 말을 했다. 아니야. 날짜는 맞지만 장소는 여기가 아니야. 아마 저편에서 무슨 대답을 하는 모양이다. 나는 그대로 담을 향해 걸어갔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고 말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어린 왕자는 다시 말을 이었다. 물론이지. 모래에 찍힌 내 발자국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찾아봐. 거기서 기다리면 돼. 내가 오늘 밤에 그곳으로 갈 테니까. 나는 담에서 20m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여전히 보이는 것은 없었다. 잠시 침묵하더니 어린 왕자는 또 이런 말을 했다. 넌 좋은 독을 가지고 있니? 날 오랫동안 아프게 하지 않을 자신이 있니? 나는 가슴이 뭉클해져 우뚝 멈춰섰다. 그러나 무슨 말인지 아직도 이해하지 못했다. 이젠 가봐. 내려가고 싶어. 그때서야 나는 담뱃을 내려다보다가 깜짝 놀랐다. 30초 만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노란 독사 하나가 어린 왕자를 향해 대가리를 쳐들고 있지 않은가. 나는 권총을 꺼내려고 주머니를 뒤지며 뛰기 시작했다. 그러나 내 발소리를 들은 뱀은 마치 잦아들어가는 분수처럼 모래 속으로 소리 없이 기어가더니 서두르지 않고 가벼운 새소리를 내며 돌 틈으로 사라졌다. 내가 담 밑에 도착했을 때에는 눈같이 창백해진 어린 왕자를 겨우 품에 안을 수 있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이젠 뱀들과도 이야기를 하다니. 나는 그가 끌러본 적이 없는 금빛 목도리를 풀고는 간자놀이를 눌러주고 물을 먹여주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에게 무슨 말을 물어볼 생각도 못했다. 그는 나를 멍하니 쳐다보더니 양팔로 내 목을 껴안았다. 그의 가슴이 카빈총에 맞아 죽어가는 새처럼 뛰는 것이 들렸다. 아저씨가 고장난 기계를 고치게 돼서 기뻐. 이제 아저씨는 집에 돌아갈 수 있게 됐지? 그걸 어떻게 하니? 나는 마침 뜻밖의 고장을 고치는데 성공했다는 것을 그에게 알리러 왔던 참이었다. 어린 왕자는 내 물음에는 대답을 하지 않고 덧붙여 말했다. 나도 오늘 나이별로 돌아가. 그리고 쓸쓸하게 말했다. 그건 훨씬 더 멀고 훨씬 더 어려워. 나는 무엇인가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내가 붙잡을 사이도 없이 그 애는 끝없는 구덩이로 곧장 빠져 들어가는 것만 같았어. 그의 눈길은 멍하니 아득히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어. 내겐 아저씨가 준 양이 있어. 그리고 양을 넣어두는 상자하고 굴레도 있고. 그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다. 나는 오랫동안 기다렸다. 그의 몸이 차차 따뜻해 오는 것을 느꼈다. 얘야, 무서웠지? 물론 무서웠겠지. 그러나 상냥하게 웃으며 오늘 저녁이 훨씬 더 무서울 거야 하고 대답했다. 나는 회복될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에 다시 등골이 싸늘해졌다. 그리고 이 웃음소리를 영영 듣지 못하게 되리라는 생각에 견딜 수 없어졌다. 이 웃음소리는 내게 있어서는 사막에 있는 샘과 같은 것이었다. 얘야, 내 웃음소리가 더 듣고 싶구나. 그러나 그는 이런 말을 했다. 오늘 밤이면 1년이 돼. 내 별이 내가 작년에 떨어졌던 자리 바로 위에 와 있게 돼. 얘야, 그 뱀 이야기, 뱀하고 만난 이야기, 별 이야기 모두 못된 꿈이지? 그러나 그는 내 말에는 대답하지 않고 말했다.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야. 그렇고 말고 꽃도 마찬가지야. 어떤 별에 사는 꽃을 사랑하면 밤에 하늘을 쳐다보는 게 참 감미로울 거야. 어느 별에나 모두 꽃이 피어 있어. 그렇고 말고
물도 마찬가지야. 아저씨가 내게 먹여준 물은 음악 같았어. 도르래와 밧줄 때문에 말이야. 아저씨 생각나지? 물맛이 참 좋았지? 그래. 아저씨, 밤이 되면 별들을 쳐다봐. 내 별은 너무 작아서 어디 있는지 아저씨한테 보여줄 수가 없어. 그게 더 나아. 내 별이 아저씨에게는 여러 별 중에 하나가 될 테니까. 그러면 아저씨는 어느 별이든지 모두 쳐다보는 게 좋아질 거야. 그 별들은 모두 아저씨와 친해질 거고, 그리고 내가 아저씨한테 선물을 하나 줄 테야. 그는 또 웃었다. 얘야, 나는 내 웃음소리가 좋단다. 바로 그걸 선물로 주는 거야. 물도 마찬가지야. 그건 무슨 말이야? 사람에 따라 별들은 모두 다른 뜻이 있어. 여행하는 사람에게는 별들이 길잡이가 되는 거고, 별들을 조그만 빛으로밖에 보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학문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별들이 수수께끼가 되는 거고, 내가 말한 시럽가는 별이 금으로 보이고, 그렇지만 그 별들은 모두 말이 없어. 그런데 아저씨는 별을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모양으로 보게 될 거야. 그건 무슨 소리야? 내가 별들 중에 하나에서 살고 있을 테니까. 내가 그 별 중에 하나에서 웃고 있을 테니까. 아저씨가 밤에 하늘을 쳐다보게 되면 별들이 모두 웃는 것으로 보일 거야. 그러니까 아저씨는 웃을 줄 아는 별들을 가지게 될 거야. 그러면서 또 웃었다. 그리고 아저씨 슬픔이 가신 다음에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슬픔을 잊게 마련이니까 나를 안 것이 기쁘게 생각될 거야. 아저씨는 언제까지나 나하고 친구로 있을 거고 나하고 웃고 싶어 할 거야. 그리고 그저 괜히 창문을 열 때가 있겠지. 아저씨가 하늘을 쳐다보며 웃는 걸 보고 친구들이 아주 이상하게 생각할 거야. 그러면 아저씨는 이렇게 말할 거야. 별들을 보면 난 언제든지 웃음이 나네. 그러면 친구들은 아저씨를 미쳤다고 생각할 거야. 난 그럼 아저씨한테 아주 못할 일을 한 게 되겠는데? 그러면서 어린 왕자는 또 웃었다. 별들이 아니라 웃을 줄 아는 조그만 방울들을 잔뜩 아저씨한테 준 것 같을 거야. 그리고 또 한 번 웃더니 이번에는 심각한 얼굴로 말했다. 아저씨, 오늘 밤엔 오지 마. 난 내 곁을 떠나지 않을 거야. 나는 아픈 것 같이 보일 거야. 그리고 죽는 것 같이도 보일 거야. 그런 거야. 그걸 보러 오지 마. 올 필요 없어. 난 내 곁을 떠나지 않을 거야. 그러나 그는 걱정이 되는 눈치였다. 아저씨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건 뱀 때문이기도 해. 뱀에게 아저씨가 물리면 안 되니까. 뱀들은 사나워. 괜히 무는 수도 있어. 난 내 곁을 떠나지 않을 거야. 그러나 어린 왕자는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안심이 되는 모양이었다. 하긴 두 번째 물적에는 독이 없긴 하지만 그날 밤 나는 그가 길을 떠나는 것을 보지 못했다. 소리 없이 살그머니 빠져나간 것이었다. 내가 그 애를 따라갔을 적엔 빠른 걸음으로 걷고 있었는데 나를 보고 이렇게 말할 뿐이었다. 아저씨 왔어? 그러면서 내 손을 잡았다. 그리고 말했다. 아저씨가 온 것은 잘못이야. 마음 아파할 테니까. 말이야. 난 죽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 나는 잠자고 있었다. 아저씨, 거긴 너무 멀어. 나는 이 몸을 가지고 갈 수가 없어. 너무 무거워. 나는 잠자고 있었다. 하지만 슬프지 않아. 나는 잠자고 있었다. 그는 좀 기가 죽었다. 그러나 다시 힘을 냈다. 아저씨, 참 좋겠지? 나도 별들을 바라볼 테야. 모든 별들이 녹슨 도르래가 있는 우물로 보이게 될 거야. 모든 별들이 내게 물을 먹여줄 거야. 나는 잠자고 있었다. 참 재미있을 거야. 아저씨는 방울을 5억 개 가지는 거고 나는 샘을 5억 개 가지는 거지. 그리고는 입을 다물었다. 울고 있었던 것이다. 다 왔어. 나 혼자 한 걸음 내딛게 가만둬. 그리고는 앉았다. 겁이 났던 것이다. 그가 다시 말했다. 아저씨, 내 꽃 말이야. 그건 내게 책임이 있어. 그런데 그 꽃은
몹시 약해 또 몹시 순진하고 오죽하면 가시 4개를 가지고 바깥 세상에 대해 자기 몸을 보호하려고 해. 나는 더 서 있을 수가 없어서 앉았다. 그는 말했다. 자, 이제 다 끝났어. 그는 또 잠시 망설이다가 몸을 일으켰다. 한 발짝을 내딛고는 나는 꼼짝할 수가 없었다. 그의 발목에서 노란빛이 반짝했다. 그는 잠시 동안 그대로 서 있었다. 그는 소리 지르지 않았다. 그는 나무가 넘어지듯 조용히 쓰러졌다. 모래 때문에 소리조차 나지 않았다.